반갑습니다. 금천고 2학년 친구들. 오늘은 수학원 온라인 수업 21강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학교에서 수열의 뜻까지 배우고 마쳤을 텐데요. 이번 시간엔 그 수열의 한 종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와 앞서서 수열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 더 복습하고 등차 수열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기로 수열의 뜻은 뭐라고 배웠느냐? 수열이라 함은 차례대로 나열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숫자를 그냥 막 나열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열해요? 차례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차례로 나열하니까 수를 나열할 때 첫 번째로 쓰는 수, 두 번째로 쓰는 수, 세 번째로 쓰는 수 이렇게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쓰는 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A1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열한 수. 두 번째로 나열한 수는 A2라고 해서 여기 아래 첨자에 몇 번째로 나열한 숫자인지를 표시해주는 자연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세 번째로 나열한 수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A3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요. 네 번째로 나열한 수는 A4.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n번째에 해당하는 n번째에 나열된 수가 있겠죠? 그 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n이 될 거고, 수를 유한하게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끝없이 계속 나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수열이기 때문에 이 뒤에도 우리가 계속 수가 나열된다는 의미로 땡땡땡 이런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수를 차례대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는 수들을 모두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얘네들을 모두 통틀어서 항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항에서도 첫 번째로 나열된 숫자를 뭐라고 하느냐? 제1항이라고 불러요. 즉, 첫 번째로 나열된 수다라는 뜻을 가진 의미죠. 그럼 두 번째로 나열된 수는 뭐겠습니까? 제2항. 세 번째로 나열된 수는 제3항. 네 번째로 나열된 수는 제4항.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n번째에 나열되어 있을 숫자는 제_n항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되겠고요. 이 n번째 항을 나타내는 이 숫자를 표현하는 식, n번째 항에 대한 숫자를 표현하려면 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 n으로 세워져 있는 n번째 항을 나타내는 식을 우리는 무슨 항이라고 하느냐?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수열을 표현할 때 이렇게 모든 수를 다 나열해서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 쓰면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식 하나로 모든 수열을 표현할 수 있으려면 일반항을 구해서 그 수열을 표현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하는 게 굉장히 수열 단원에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반항의 뜻과 기호의 표현법을 꼭 정확히 숙지하시고요. 그럼 수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숫자를 차례대로 나열한 수의 열들을 모아놓은 게 수열이기 때문에 수열을 기호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수열은 즉 차례대로 나열한 수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땐 이렇게 집합의 기호를 쓰고요. 그 원소로는 이런 AN이라는 일반항을 써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식을 또는 이러한 숫자를 일반항으로 하는 수열이 수열이 되겠구나라는 뜻의 기호가 되겠어요. 만약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수열을 내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어떤 숫자들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n 자리에다가 알고 싶은 항의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그 항의 그 항의 값이 몇인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열의 뜻과 그 다음 수열을 이루는 각 항들, 그리고 수열을 표현하는 기호, 그리고 n번째 항을 의미하는 일반항의 뜻까지 배웠습니다. 하나 버릴 거 없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 개념이니까 이것을 숙지한 상태에서 우리는 오늘
수열의 한 종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개념 39번 등차 수열의 뜻과 일반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2번 등차 수열의 뜻과 일반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한 종류인 등차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우리 이 용어의 뜻을 풀어서 해석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등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같다란 뜻이고요. 차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차이를 의미합니다. 수열은 아까 복습한 그 수열이고요. 그럼 어때요? 차이가 같은 수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은 각 한 끼리의 차이가 모두 똑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설명을 조금 더 정리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적혀있는 글처럼 첫째 항에서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바로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드니까 항들끼리의 차이가 항상 똑같겠죠. 그래서 이러한 뜻을 가진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등차 수열을 조금 더 눈으로 표현해서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수열의 제1항 첫째 항을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A1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리고 차례로 더할 일정한 수를 우리 D라는 공차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첫째 항에서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 공차를 더해서 만든 수열은 어떻게 나열할 수 있는지 한번 써보면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항은 그대로 첫 번째 항 숫자인 A1이 되겠죠. 두 번째 항의 숫자인 A2를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럼 이 A2라는 숫자는 등차 수열의 규칙에 따라서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번 더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항의 숫자는 이 전 항에다가 다시 공차 D만큼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A2였던 이 A1 플러스 D라는 두 번째 항의 숫자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일정한 수인 공차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A1에다가 D를 두 번 더한 꼴이 되겠죠.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A3를 표현하지 않고 A3는 그 전 항인 A2에다가 일정한 수인 D를 더한 거와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적혀있는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네 번째 항인 A4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전 항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일정한 수인 공차를 더한 거니까 A1 플러스 3D가 되겠고요. 이걸 다른 측면으로도 표현해보면 그 전 항인 A4, 즉 네 번째 항의 전 항인 세 번째 항의 값에다가 일정한 수 D를 더했다고 할 수 있으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뜻을 만족하는 수열을 한번 차례로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들 안에서 규칙을 한번 발견해 보게 되면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냐면, 자, 여기 적혀있는 항의 번호와 공차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보시면 몇 차이가 나요? 항의 번호보다 1 작은 숫자가 공차 D 앞에 곱해져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항의 번호인 3보다 1 작은 숫자인 2가 공차 앞에 곱해져 있죠. 항의 번호보다 1 작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항의 번호인 4보다 1 작은 3이 공차 D 앞에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규칙으로 계속해서 봤을 때 우리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항은 A1에다가 이 항의 번호보다 1 작은 숫자인 4를 공차에 곱해서 더한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럼 이런 규칙성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우리 n번째 항인 A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항인 A1에다가 이 항의 숫자인 n보다 1 작은
n-1을 공차에 곱해서 더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식에서 공차 D 앞에 n-1이 곱해지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항들에서 찾아낸 규칙성을 그대로 반영해서 써준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이 첫째 항에서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 공차를 더해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수열을 우리 무슨 수열이라고 한다? 예,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등차 수열을 이제 어떤 수열인지 알았으니 얘를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구해봤지만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항 A1이 그냥 A이고 일정한 수인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는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예, 일반항이라고 하면 제 n항을 표현하는 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 n항을 표현하는 기호는 n번째 항의 수열의 값이라 해서 an이라고 쓰고 이 an을 표현하는 식은 등차 수열에서는 첫째 항인 a에다가 이 항의 번호보다 1 작은 값인 n-1을 공차에 곱해서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앞에서 확인했었죠. 그래서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우리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우리 등차 수열을 기호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까 위에서 표현했지만 등차 수열을 기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집합고를 써서 표현한다 그랬죠. 예, 항들을 원소로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수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집합 기호 안에는 일반항의 식을 써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A 플러스 n-1D를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 써놓은 것도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기호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뜻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봤고요.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수열의 기호로 표현하는 건데 이때 만약 그 일반항이 A 플러스 n-1D 이런 꼴로 주어져 있다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또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일반항이 이거다라고 표현되어 있어도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게 되겠고요. 다른 표현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보면 어떤 항은 그 전 항의 값에다가 공차만큼 더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an 플러스 1, 즉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은 그 전 항인 n번째 항의 값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것과 같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n에 들어갈 숫자는 뭐가 되겠어요? 자연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표현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만약 문제에서 수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수열이다 라고 언급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이 수열은 그렇죠,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알아낸 팁을 한 가지 정리해서 적어드릴 건데요. 자, 등차 수열이면 만족하는 유용한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우리 지금 쓰는 건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일반항 AN이 A 플러스 N-1 D로 구할 수 있다 했죠. 이 식을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DN 마이너스 D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선생님도 이제 고등학생 때 이 수열이라는 내용을 공부하면서 일반항을 항상 이 식을 이용해서 구했었는데 이 식을 여러 번 관찰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발견이 됐어요. 등차 수열일 때는 일반항이 n에 대한 몇 차식이네? 1차식이네. 그리고 그 1차 항의 개수가 이 등차 수열의 뭐네? 공차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스스로 발견한 친구도 분명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수학을 공부할 때 2학년이면 이런 것까지 관찰해보는 시각을 가지면서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수학적 사고력을 더 확장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선생님이 내려진 결론은 무엇이냐?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수열의 일반항 AN이 이렇게 AN 플러스 대문자로 쓰지 않고 다시 쓸게요. A가 안 되겠네. 그래서 그냥 AN 플러스 B꼴로, 즉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온다면 문제 주어졌어요. 문제 어떤 수열의 일반항 AN이 이렇게 AN 플러스 B처럼 N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그 수열 AN은 무조건 무슨 수열이 되느냐?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죠. 저때 저 N의 개수인 대문자 A가 바로 공차 D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항으로 우리가 정리했던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을 정리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의 뜻과 일반항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까지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덧붙여서 이 내용까지 숙지하고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한 등차 수열의 내용을 한번 개념 적용하기 위해서 확인한 다음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념 적용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식을 한 번 더 복기하면서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어떻게 식으로 세워졌느냐? 첫째 항 A에다가 n-1 곱하기 공차 D가 이래서 이렇게 AN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두 가지라는 거죠. 뭐예요? 첫째 항 A와 공차 D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공차 D와 첫째 항 A를 구해낸다면 그 값들을 이 식에 대입만 함으로써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의 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 그 문제를 풀라는 의미로 풀기 위한 조건으로 이웃하는 두 항의 값을 줄 텐데요. 여기서 이웃하는 두 항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항의 번호가 연속되는 항을 이웃하는 두 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이 항의 번호가 1, 2로 연속되는 숫자죠. 이런 두 항을 이웃하는 두 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의의 이웃하는 두 항 이렇게 AN, 즉 n번째 항과 A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항이 주어진다고 함은 우리 등차 수열의 정의에 의해서 이 AN번째 항의 값에다가 공차 D만큼 더했을 때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이 되는 거죠. 즉 등차 수열의 뜻에 의해서
등차 수열이므로 이 AN에다가 D를 더하면 A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AN 플러스 1에서 그 전항인 AN을 빼면 뭐가 구해지는 거야? 공차 D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즉, 이 식을 이용해서 공차 D를 구하고 그 다음 이 n번째 항에다가 이 식을 세운 다음에 지금 구해져 있는 값은 뭐예요? 공차 D만 이렇게 해서 구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아직 모르는 A를 구하기 위해서 이 두 항 중에 한 항의 값에 n을 집어넣어서 비교하면 첫째 항 A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첫째 항을 구한 다음에 일반항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웃한 두 항의 값을 줄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만약 이웃하지 않는 두 항의 값을 줄 때는 즉 이렇게 연속된 숫자가 아닌 두 항 AN, 그래서 AM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할 땐 이렇게 식을 지어주시면 돼요. AM에서 AN, 즉 제 M항에서 제 N항을 빼게 되면 그 값의 차는 이 항의 번호의 차에 공차를 D와 곱한 거와 공차 D를 곱한 거와 동일합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A7과 A4가 주어졌다면 이 일곱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빼게 되면 이것은 항의 번호의 값의 뺄셈인 3 곱하기 공차 D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공차 D를 구하고 마찬가지로 일반항식 AN에다가 공차 D 구한 것을 대입한 다음에 이 두 항 중 주어진 항의 값을 대입해서 첫째 항 A를 찾아서 일반항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는 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핵심인 것은 무엇이냐? 이 공차 D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공차 D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웃한 두 항의 값이 주어질 때는 그 이웃한 두 항을 빼거나 이웃하지 않더라도 차이가 좀 있는 두 항이 주어지면 그 두 항에 빼서 공차 D를 구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설명이 되겠어요.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밑에 예제 39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이렇게 배운 등차 수열의 뜻과 일반항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제 39번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등차 수열의 뜻 정확히 아셔야 되겠고요. 첫째 항에서부터 일정한 수 공차를 차례로 더해서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한다. 그리고 그때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는 식은 어떤 식이 있냐면 AN을 구하는 식은 첫째 항 A에다가 n-1 곱하기 공차 D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식까지 꼭 숙지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전제한다면서 이제 등차 수열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리자면 아까 등차 수열의 뜻에서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적어줬던 내용 있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혼자 찾아봤던 발견했던 내용이라고 얘기했던 그거요. 무엇이냐? 자, 등차 수열의 AN은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된다? 그렇죠. 1차식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 1차항의 개수가 바로 이 등차 수열의 뭐와 같다? 공차와 같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AN을 바로 이렇게 구해도 좋습니다. 공차 D 곱하기 N 플러스 K 이런 걸로 찾으면 돼요. 여기서 D는 공차고요. 이 K라는 숫자는 주어진 항의 값과 번호를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이 이 식을 이용해서 일반항도 구하고 이 식을 이용해서도 일반항을 구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4라고 단서를 그대로 다 줬습니다. 그러면 일반항 AN은 이것과 이것을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니까 AN은 10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4가 되겠죠. 그럼 이 4를 분배해서 정리해준 다음에 계산해주면 AN은 4n 플러스 6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 하지만 이걸 조금 더 자기가 숙달이 돼서 요령이 생기면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등차 수열일 때는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면서 첫 1차항의 개수가 공차라는 걸 이용해서 선생님은 공차가 4라는 것과 등차 수열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an을 4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제 플러스 그 뒤에 더해질 숫자가 뭔지만 구하면 되는데, 그것은 첫째 항이 10이다라는 단서를 이용해서 첫째 항이라는 건 n에 몇이 들어갈 때예요? n에 1이 들어갈 때죠? n에 1이 들어갔을 때 이 값이 10이 되려면 여기가 몇이어야 되겠어요? 플러스 6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도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선생님이랑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자, 이 동그라미 2번은 저렇게 정보를 안 주고 수를 직접 나열해 놨네요. 그러면 일단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보기 위해선 항 사이의 간격을 조사해 보면 첫째 항에서 몇을 더해서 두 번째 항이 된 거고, 3을 더해서 두 번째 항에서 3을 더해서 세 번째 항이 됐고, 마찬가지로 또 3을 더해서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이 된 거니까 얘는 첫째 항이 몇이고 1이고 공차가 몇인 3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갖고 이것을 여기에 대입해서도 일반항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선생님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계속 해볼게요. 등차 수열이면서 공차가 3이니까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일단 3n으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 뒤에 더해질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뒤에 더해질 숫자는 첫째 항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역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첫째 항이 1이려면 이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했을 때 총 결과가 1이 돼야 되므로, 그쵸, 여기 더해질 숫자는 마이너스 2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일반항은 3n-2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 3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요. 선생님이랑 동그라미 4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정보는 첫째 항 A1이 2, 셋째 항 A3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주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느꼈겠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공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이 정보를 이용해서 공차를 구하는 방법은 위에 개념 적용하기 동그라미 2번에서 설명했듯이 세 번째 항의 값에서 첫 번째 항의 값을 빼면 이것은 이 항의 번호끼리 뺀 값에다가 공차 D를 곱한 것 같다라고 했죠. 즉 A3가 마이너스 4고 A1이 2니까 빼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6인데 이것은 2D가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공차 D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항 A에는 일단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하겠네요. 뒤에 더해질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뒤에 더해질 숫자는 첫째 항이 2라는 걸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죠. n에다가 1을 넣어서 계산한 값이 총 2가 돼야 되니까 여기 더해질 값은 5. 그래서 일반항은 A에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5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하는 이 정석적인 식도 꼭 숙지해 놓으시고 조금 더 빠르게 풀기 위한 이 식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번 연습을 하셔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드십시오. 자, 이번엔 아래쪽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3, 7, 11, 15 이렇게 수의 나열을 직접 써줬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핵심 내용은 뭐라 그랬죠? 공차가 몇인지 찾는 일이에요. 그럼 주어진 단서에서 공차를 찾아야겠죠. 공차를 찾는 방법은 이웃한 두 항끼리의 차이가 같은지를 비교해 봤더니 둘 다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가 4로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등차 수열의 공차 D는 4가 된다는 걸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공차 D가 4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등차 수열의 항의 값들 중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을
몇 번째 항인지를 찾아달라는 문제가 되니까 우리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이 숫자를 일일이 다 나열해서 언제 100번보다 커지는지 찾을까요? 아니죠. 일반항 AN을 구해서 그 일반항 AN이 100보다 커지게 되게 하는 이 n의 값을 구한다면 우리 더 효율적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항 AN을 구해야 되겠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개수가 공차인 1차식으로 표현됐으니까 이렇게 4n으로 시작하겠고요. 뒤에 더해질 숫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찾는 방법은 첫째 항, 즉 A1이 3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의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했을 때 3이 되려면 이 뒤에 더해져 있을 숫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 A에는 4n-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계획한 이 부등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4n-1이 100보다 커지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로 4n이 101보다 커지는 건 n이 4분의 101보다 커지는 건데 이건 대략 25점 뭐시기 이렇게 되는 거라서 확실하게 넘게 되는 자연수에는 26이겠죠. 그래서 제 26항 때 처음으로 100을 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면 알겠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면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도 같이 보면 등차 수열 AN에서 6번째 항의 값이 40, 10번째 항의 값이 28일 때 그럼 늘 얘기하지만 등차 수열에서 핵심 정보는 뭐다? 공차예요. 공차를 구하려면 주어진 항 두 항을 빼면 되겠죠. A10에서 A6을 빼면 이것은 10 빼기 6 D와 같아지므로 A10인 28에서 A6인 40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여기서 계산한 4D와 같으므로 공차 D는 마이너스 3임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걸 토대로 일반항 AN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항인지를 구해야 되니까 먼저 일반항 AN을 구해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공차 곱하기 n, 즉 마이너스 3 n 플러스 이 뒤에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이 뒤에가 뭔가인지 찾는 방법은 주어진 단서를 쓰면 돼요. 어떤 단서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이걸 써보면 A6이 40이다라는 건 이 식의 n에다가 6을 대입했을 때, 즉 A 6을 대입했을 때 그러면 6 대입한 마이너스 18 플러스 뭔가를 계산했을 때 4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네모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58이 되겠네요.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58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 구했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일반항이 처음으로 음수가 될 때 n을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58이 0보다 작아지는 n의 범위를 찾으면 돼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n을 이쪽으로 옮겨주면 58보다 3n이 크고요. 양변에 양수인 3으로 나눠주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3분의 58보다 n이 크다가 되는데 이 3분의 58은 19점 몇몇 되겠네요. 그러므로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20, 즉 20항일 때 음수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 정답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58이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20항이 되겠다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등차 수열의 뜻과 일반항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것이 기초가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만 이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 문제들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별도의 문제집과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시면서 등차 수열의 뜻,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은 이제 이러한 등차 수열을 바탕으로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형태와 합에 대한 것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